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화웨이와 북한의 수상한 밀월 관계. 이런 게 있나요? 네, 이거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이게 38로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북한 전문 웹진 같은 데예요. 네. 그 북한학을 미국에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웹진 같은 데인데 거기 기사가 올라왔는데 화웨이가 북한에 3G망을 다 깔아줬다. 그리고 3G망을 깔아주면서 북한 내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만들어줬다더라 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기사가 올라왔는데 누가 봐도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잖아. 화웨이가 북한에 3G방을 깔아주면서 북한 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깔아줬다. 이게 근데 굉장히 화웨이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아주 훌륭한 테스트베드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 일단 사이즈 작은 데서, 그리고 여기선 법적으로 걸릴 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오케이 하고 더 좋아할 건데.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테스트한 다음에 중국에도 이제 적용을 하면은 가능한 진짜 그럴싸한 시나리오. 왜냐면 북한의 김정은은 감시를 하고 싶고, 그렇죠. 화웨이는 안 걸리게 감시하는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싶고, 그래서 화웨이가 다 망을 실어주고 북한에서 이제 이동통신을 쓰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청할 수 있게. 이걸 좀 찬찬히 보자면 이게 그 북한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던 그거예요. 북한이 생각보다 그 핸드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됐거든요. 이미 북한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고 있고 거의 모바일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뭐 가입자 수가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몇 년 동안 금수 조치가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그 PC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들어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힘들었는데 뭐 무역 제재 같은 것 때문에. 무역 제재 같은 것들을 특히 뭐 서버나 통신 서버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전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퀄컴 칩이 있고 어떻게 퀄컴과 유사한 칩들이 돌아가서 심지어 호환이 돼요. 중국이랑 호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게 김정은 롤하냐? 그걸 알죠. 그렇죠. 김정은 티어는? 김정은은 다이아일까? 플스4라고 쓸까? 플스3라고 쓸까? 그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북한 내에 3G망이 완전히 완성이 된 건 맞아요. 3G망이 완전히 완성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다 심증은 가지고 있었죠. 무조건 저건 중국이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을 규모의 일이다. 할 수 없을 규모의 일인데 근데 지금 우리 5G 들어가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3G긴 하죠. 3G긴 한데 이제 중국이 도와줬을 건 확실한데 그럼 어떤 루트를 어떻게 도와줬을 거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화웨이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슬슬 이제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금수 조치나 그런 것들을 화웨이가 이제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북한에 설치를 해줬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 근거가 있어요. 나름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화웨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한 코드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갔다 왔어? 뭐 어디 A4, 뭐 A3 이런 데 갔다 왔어? 아, 거기 갔다 오니까 너무 숙소도 구리고 더럽더라. 그런 거가 그 사람들의 포스팅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페북 같은 데, 그러니까 웨이보 같은 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그게 화웨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정하게 그게 올라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통신 설치하는 거나 이제 서버 만드는 그런 쪽 계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온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그 휴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적 정보로 이제 미국에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제 깔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거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정부 대 정부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이제 38로스 같은 단체에서 정보를 흘려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게 진짜 이게 너무 그럴싸하니까 이게 어쨌든 뭐 이게 근거가 막 증거나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거의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자세하게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스펙 같은 것들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 스펙이 이제 흘러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8테라, 7테라 정도의 저장 서버에 모든 통신 내용이 다 녹음이 된다든지 아니면 몇 명이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의 실체가 나오는 건데, 이미 근데
중국이 북한에 이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중국 내에는 이미 이게 뭐 거의 뭐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아니면 그 북한에 제 생각에는 더 이제 기술은 개발했지만 아직 중국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혹시 들킬까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화웨이에서는 그 감청 관련된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 기술을 어쨌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러면은 사실 이게 또 미국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 입장에서는 입지가 더 그렇죠. 좁아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게 불산가스랑 불산가스보다 더한 거죠. 더한 거죠. 더한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의 정권 유지에 도움되는 행위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화웨이는 더 쓰면 안 될 거고, 이 보니까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강송넷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강송넷. 여기가 지금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00만 명에 달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 망이나 이런 것들을 화웨이가 다 깔아준 거다. 북한의 기술로는 사실상 어렵다. 핸드폰은 그러면은 중국 핸드폰을 쓸까요? 뭘 쓸까요? 화웨이 거 쓰려나? 그게 중국 걸 쓰는 것도 있고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3G 폰 정도는 그냥 웬만한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거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서. 근데 그 어떤 것들을 보면 여기 앱이 뭐가 깔려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북한 핸드폰에 그거 자체 OS 있던데. 자체 OS 있어요. 자체 OS가 제가 있고,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잘 만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OS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OS는 실질적으로 안 쓰잖아요. 근데 북한 OS는 만약에 최고 지도자께서 운영하다가 블루 스크린 뜨면 어떡해요? 바로 아우지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북한 OS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 OS랑 북한에도 워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나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진짜 대단한 기능이 뭐냐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그런 이야기를 쓰면 자동으로 폰트가 바뀌어요. 최고 존엄체로 폰트가 바뀌어요. 그런 기능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최고 존엄체가 필요하죠. 네, 최고 존엄체로 그냥 딱 볼드체 빵 이렇게 바뀌는 기능이 있대요. 약간 이렇게 걔네들이 쓰면서도 마음 편하겠다.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야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다 김일정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바로 잡혀가는 건가? 오타 나가면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야, 이게 지금 백두혈통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 화웨이가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북한하고 중국을 동시에 때릴 수 있는, 그리고 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화웨이가 이거를 깔아준 거 자체가 뭐 미국을 공격할 만한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잘 깔아주면 우리는 잘 써볼게, 뭐 이렇게 싸게 좀 깔아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윈윈이죠. 감청도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부 단속도 있는데 외부 단속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까지 북한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어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정보에서 쓰는 게 뭐냐면 휴민트랑 시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감청해 오는 게 있고 사람의 인적 정보로 전해 듣는 게 있어요. 근데 북한은 이미 그 시그널에 대해서는 감청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로 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신망 같은 것들이 다 지하에 엄청 깊이 매설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무선을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인공위성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 사진에 페이크를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그냥 별걸 다 잘해 걔네들. 북한은 왜냐하면 그걸 이때까지 숨기고 미사일 개발, 핵 개발을 다 해왔잖아요. 인공위성의 그 감시를 뚫고 지금 그 미국의 인공위성의 감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최소 한 픽셀이 10 곱하기 10cm 정도 돼요. 한 픽셀이. 그러면 맘만 먹으면 다 본다는 거 아니야? 대충 남잔지 여잔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저기 찍힌 사람이.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공개된 정보보다 미국은 항상 더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실제 얼굴이 식별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기술 가진 애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얘들이
그런 거에 발달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관심 받는다는 건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아 그렇죠. 너무 피곤한 일인데 얘네들 위성으로 다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 어떤 그 정상회담장에 있으면 정상회담장에 북한이 들어가면 이제 북한 인사들만 있는 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은 이미 북한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죠. 도청장 시간 없는 게 다 검사를 했는데 밖에서 창문으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창문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에서 흔들림이 감지가 되죠. 창문이 사람들이 말하면 흔들림이 있잖아요. 네. 그걸 사람의 언어로 다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은 그런 정도로 엄청난 거 있는데 이제 이미 북한 애들은 그걸 다 피할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문에 그냥 신문지 한 장만 붙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창문에 신문지 한 장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아니 창문 연다거나. 네. 그래서 이때까지 그 미국이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을 했냐면 휴민트로 수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고전적인 첩보 방식이죠. 네, 스파이를 돈을 얼마 주고. 근데 그 사람도 정보를 주려면 결국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결국은 인터넷망이나 통신망이나 그런 게 다 그게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쏘쓴 거예요. 그렇죠. 네, 쏘쓴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 전화도 감청을 할 수가 있고 GPS도 교란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핸드폰까지도 이걸로 완전히 감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 북한 얘기하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숨막히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저분 또 오셨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지금 대학에 들어가려는 분이나 혹은 대학원 진학을 하는 문과생들은 북한학을 저는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안 할 거면서. 전 안 하겠죠. 전 늦었죠.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문과 쪽으로 내가 무슨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저는 진지하게 북한학을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학은 굉장히 위험한 게 논문 썼다가 망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북한 의료 쪽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갑자기 그거 뭐냐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치하의 외교 정책에 대해 쓰고 있는데 김정일이 다음날 죽었어. 망한 거예요 그냥. 아니 쫄딱 망해 그냥. 그게 망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뭐가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은 인터넷에 그 정부 기관이나 그런 데서 뽑을 때 북한학 전공자를 굉장히 많이 뽑는데 북한학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통일보건 의료라고 그쪽 업계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발 담근 것까지는 아니고 옆에서 계속 봤는데 생각보다 학문이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할만하다는 거예요. 학문이 전문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미 그쪽 시장은 탈북하신 그 세터민들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터민들 중에서도 학력 수준이 높고 똑똑하신 분들 있잖아요. 김일성 대학. 네, 근데 북한학은 무조건 거기가 로얄입니다. 거기가 로얄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로얄이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유학파 없잖아요. 유학파 북한학 미국에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서 대학교가 한 3개 정도의 북한학과가 있는 학교가 3군데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사람은 적은데 뽑아가려는 사람 많고 그리고 가끔 저기서 미사일 한번 쏘잖아요. 그러면은 구인 광고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북한이 불안하고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뭔가 정치연구소 이런 데서 되게 막 북한학 전공자를 뽑습니다 하고 이제 구인 광고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치 기관들 있죠. 여의도 같은데 연구소 그런 데서 엄청 뽑아요. 아니 왜 문과 박사 학위를 하래? 문과 대학원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박사까지 필요 없어요. 아니 문과의 대학원을 왜 가? 문과의 대학원을 가면 그 사람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이과 대학원 가도 책임이 안 져지는데. 아니 문과 대학원 중에 정치외교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국문학과 이런 데 가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기보단 낫다. 거기보다 낫다는 거. 북한학보다 나은 그 문과 쪽에 그게 잘 내가 없어요. 문과 박사 잡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정말.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자리가. 그런데 북한학은 그나마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학을. 문과 박사는 교수해야죠. 그거 말고는 사실 좀 어렵죠. 문과 대학원 세계 대표 주자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박사. 문과 어쨌든 지금 그 개저렇게까지 다 강의를 하고 심지어 연대 학부의 연대 박사야. 연대 박사도
뾰족히 뭐 없어요. 지금 뭐 살기 힘들어요. 저는 철학과 추천합니다. 똑같습니다. 경영학과나 철학과나 오늘 똑같아요. 나와서 다른 일 한다니까요. 다른 일에 어차피 새로 배워. 아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죠. 어차피 이 문과적인 소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경영학부 나온 대학생하고 철학부 나온 대학생하고 회사에서 뽑았을 때 업무를 다뤘을 때 얘는 경영학을 잘하니까 경영을 시킬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원부터가 달라요. 문과가 아니라 약간 경영 경제는 따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 입구가 경영 다르다고. 부심 있어. 물론- 아직까지 경영 아니, 부심이 입구가 있어. 다른데 이거를 이거를 저번에 고대 경영이 더 좋다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다고요. 근데 봐봐요. 고대 그럼 봐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지방에 얘기를 있는 지방에 있는 고대 경영이 경영대. 더 좋아.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통령 경영대 나왔어요? 뽑을 거예요? 네? 지방에 있는 경영대하고 연대 철학과하고 누굴 뽑아요? 연대 철학과 뽑는다니까요. 고대 경영, 연대 경영 누가 뽑습니까? 연대- 고대 경영을 뽑아야죠. 고대가 있으면 고대에 뽑고 연대 있으면 둘 다 똑똑하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연대 근데 경영은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방대에 이거는- 지방대에 되게 커트라인이 낮은데 경영학과 학생이랑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생이랑 만약에 기업에서 뽑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생 뽑는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원을 못 한다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 경영 경제 직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철학과 연대 철학과 학생 그 지원을 못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부심 좀 있으시네. 있어. 아니 그리고 연고대는 정확한 거는 연고대라니 어디서 연고대야? 되게 고연대. 이상하잖아요. 고연대. 하나도 안 이상한데? 전혀 안 이상한데? 고연대는 구글 트랜슬레이트에서 번역도 안 된다고요. 번역돼. 그리고 연대 나온 대통령 있습니까? 고대 나온 대통령 있어요. 그럼요. 성균관대 나온 대표 황교안. 황교안 대표 있잖아요.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 권한대 대통령이었잖아요. 연대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박인데. 저희 이명박 나온 지도 있다고요. 우리는 저기 위대한까지는 아니고 훌륭한 성균인상 작년에 받았어요. 황교안. 네. 훌륭하시지. 분. 훌륭하시. 성대 나오셔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법무부 장관 하셨으면 훌륭하신 분이지. 아무튼 고3들한테 물어보라. 너 연대 경영 갈래? 고대 경영 갈래?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하겠습니다. 답이 나온다. 네, 아무튼 화웨이와 북한의 이 밀월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때리기가 더 빌미가 더 강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나라에 화웨이 장비 들어오는 게 좀 찝찝한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의미로 좀 찝찝해요. 네, 찝찝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서버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백도어나 이런 거는 그냥 저희 아키텍처만 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칩들도 너무 작고 네. 그래서 그냥 설계도만 봐도 원 쓰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피놀 있고 백도어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급적이면 안 찝찝한 방식으로 해야죠. 맞아요. 안 쓰는 게 답이죠.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데 그리고 화웨이가 뭐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쌀 뿐이잖아요. 네. 조금 싼 것도 그것도 중국 정부가 지원해줘서 싼 건데 맞습니다. 더 찝찝하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싼 거가 대체 불가능이에요. 아 그래? 가격이 싸잖아요. 절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저.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나요? 자, 화웨이 북한과의 밀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연대는 손연재가 있고 고대는 김연아가 있어요. 네. 김연아가 압승이죠. 연대는 세브란스가 있고 고대는 고대병원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죠. 진짜 뭐 이렇게 부심들을 이렇게 부려요. 나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반박 불가라.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고대병원은 가까워서 보고 세브란스 병원은 찾아가죠. 끝. 뭐, 그런가요?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